네, 반갑습니다. 나땅TV 구독자 여러분. 자,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부동산 뉴스가 있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후보자가 지금 나왔고요.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 장관과 현재 후보자로 있는 장관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있는 부동산 뉴스를 가지고 새롭게 24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물건 추천 여러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장관님은 원희룡 장관님인데요. 국토부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뤄서 집값이 더 이상 신분이 되지 않겠다. 자, 우리 원희룡 장관님이 22년 5월에 임명이 되셨는데요.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고점에 있을 때여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이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집값 안정, 주거복지, 공공임대 이런 것들이 주요 공약이었고요. 경력을 보면은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정치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고 더 이상 떨어지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규제 완화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 다양한 주택 공급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됐다는 것은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전에는 정치인이 국토부 장관이셨는데 이제는 LH 전 사장님이 국토부 장관이 됐다는 것은 주택 공급을 공급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자를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빌라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과 아파트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되는데 지금 빌라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화곡동에는 600건이 넘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이 안전하려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투명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시세가 3억이었고 전세가 2억 5천이었는데 내가 2억 5천에 전세 살다가 갑자기 시세가 2억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 임차인들이 그때 들어갈 때는 그 가격이 아니었는데 내가 사는 동안 시세가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앞으로 뭐 경매 물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내년에 총선 때문에 뭐 막고 있는 물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나오냐면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물건이 몇십 개, 몇백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물건들, 그리고 개인의 파산, 한 채무자가 다량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물건들에 보면은 22년 12월에 조선일보 박람회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후순위 대출이 이제 역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22년도, 21년도 이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 내가 만약에 산 아파트가 있는데 선순 임차인이 있어요. 이 뒤로 시세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룸을 가지고 대출을 했었어요. 사업자 후순위 담보 대출. 그런데 그때는 시세가 그거여서 그게 괜찮았는데 시세가 빠지고 나니까 이 대출을 집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다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그럼 완화가 되면 좋을까요? 완화가 되면 좋은 거는 누가 좋냐면 투자자들이 좋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보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규제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규제하는 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이나 초보인 사람들은 사실 규제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다. 규제가 완화된다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를 것인가? 그렇진 않지만 상승할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마련된다. 시세가 충분히 떨어졌고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고 규제는 점점 풀린다는 것,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매매가는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 내년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세가는 분명하게 오릅니다. 우리는 주택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세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던 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정확하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자, 처음에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5개를 했었는데 신도시가 아닌데 오래된 택지지구에서 우리만 이게 빠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노후계획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면적 규정이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면은 양천구, 상계동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재건축 도정법으로 되는 것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적률 인센티브 그리고 지금 인허가 단계를 굉장히 단축을 해줄 것, 인허가 단계를 단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노후계획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목동이랑 상계동 정도고요.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 평촌, 일산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본이나 이런 데서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평당가나 이런 걸 봤을 때 평당가 2천만 원이 넘어야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겠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주변 아파트보다 조금 더 가치는 있지만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신도시 안에는 연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것은 먼저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될 건데 이 선도 단지가 먼저 된 다음에 이 이주도 그렇고요.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단지, 이 한 단지가 빨리 돼도 10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단지들은 이 단지 끝나고 나서 차례가 되니까 10년 훨씬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도단지가 되려고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동의율이 높은 동의율을 얻고자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분당을 보자면은 분당에서도 이 서현역 앞에 있는 시범단지 이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도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도 좋은 단지니까 분양도 잘 되겠죠? 그리고 한솔마을 여기도 용적률이 좋아가지고 사업성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자 1로라고 했는데 정자 1로는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정자 1로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조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여기 임해촌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미금역 인근으로 했을 때 까치마을, 예전에 그 바람이 분당님이라고 우리 분당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다는 수강생이 계셨는데 까치마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저층이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다. 분당에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까치마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까치마을 이게 저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좋죠. 여기 그리고 여기도 지금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동의서를 걷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도 있는데요. 일산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 4개, 그리고 강촌마을에 있는 단지, 강촌과 백마마을 이 4개 단지, 그리고 여기 백송마을에 있는 단지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후곡마을이나 강촌마을 여기는 지금도 현재도 살기가 매우 좋거든요. 꼭 리모델링이 돼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도 살기가 좋다. 지금 보시면 이 까치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까치마을도 현재도 살기가 좋지만 재건축되면 더 좋겠죠. 또 이런 데 보세요. 시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또 투자 가치도 높아지는 거니까 매우 인기가 있어질 것입니다. 재건축은 단계가 진행이 안 돼도 계속 진행이 된다.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 물건들 중에서요, 지금 경매로 진행 중인 것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3번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인데요. 자, 이 3번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는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요. 3번역이랑도 거리가 멀고요. 금정역이랑도 거리가 있습니다. 금정역에 GTX
GTX-C 4호선, 1호선 이렇게 교통이 편한데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대신에 이제 산본 IC가 가깝다 보니까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타기가 좋다는 거. 자,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10월에 이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요거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매각물건명세서는 아직 없는데 소유자 점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수될 것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은 이상이 없고요. 시세조사 잘 하셔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피동에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뭐 그렇게 진행 중인 건 아닌데요. 보시다시피 좀 저층이에요. 저층이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은 신안산선 공사 중으로 나오는데요. 성포역 역세권이 됩니다. 이 성포역이 신안산선인데 신안산선을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냐면은 광명을 거쳐서 여의도를 갈 수 있는 노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산이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애매한 연식을 가지고 용적률을 가진 것보다 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을 거고요. 호객로너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자, 우리 부동산 초보들은 이 단지에 있는 호재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입주민 이야기를 들어가세요, 여러분. 입주민 이야기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비구역 예정 2030 기본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층이고요. 지금 평당 가격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31년 차고요. 용적률이 129%라 조금 낮은 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걸리는데요. 오래 걸릴 예정인데 성포역이 개통을 하고 또 여기 안산에 어떤 위상이 올라가면 지금보다는 이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었어요. 1억대였다가 지금 2억 5천, 3억대에 있다가 한 7천만 원 정도 빠졌는데 어쨌든 이거는 재료가 계속 될 겁니다. 이 아파트는 신안산선 역세권이고 이 아파트 자체는 용적률이 낮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라는 거 항상 재료가 될 것이고요. 자, 요것도 권리 분석은 하자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은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시세조사해서 입찰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는 아직은 좀 입찰하기에 가격이 높으니까 유찰을 시켜서 시세에 맞게끔 조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계주공 아파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상계동을 좀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돈으로 어떤 지역을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파트의 시세를 올리는 여러 가지 원래 좋은 거를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남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것을 고르고 싶은 거니까 입지라고 하는 게 변할 수 있는데요. 상품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교통망이 들어오거나 유해시설이 없어지거나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계동은 이걸 되게 고루고루 갖췄습니다. 여기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일단은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질 예정이고 창동 역세권, 창동 신경제 중심지 해가지고 여기가 일자리가 들어올 겁니다. 창동 아레나. 그래서 그리고 여기들은 노후 택지지구고 이미 역세권이고요. 다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인구가 있고 GTX-C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게 새 상품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유해시설, 이거는 운전면허 갱신할 때랑 면허증 분실했을 때 되게 유용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없어질 겁니다. 이전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항상 재료가 될 것이다. 좋아질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어떤 특강에서 가양동이랑 상계동을 비교했었어요. 2009년도 무렵에는 강서구 가양동이랑 노원구 상계동이랑 평당가가 똑같았거든요. 그랬는데 가양동에 마곡이라는 고용시설이 들어오고 9호선이 개통하고 엠벨리라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세가 상계동이랑 같이 있다가 한 단계 점프해서 그 윗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가양동을 샀던 사람이 자산의 상승의 폭이 빨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 돈으로는 가양동을 못 사는데요. 더 적은 돈으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후순위 임차인이 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딱히 특이한 거는 없고요. 그리고 마두동의 아까 강촌마을 뒤에 뉴코아 백화점 뒤쪽에 있는 4개 단지가 좀 가장 쾌적하면서 호수공원도 가깝고 상권도 가깝고 교통도 좋고 한 단지예요. 상품이 조금 많이 오래됐죠. 낡았죠, 많이. 그래서 강촌마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강촌마을 코오롱 아파트가 6억 5천이 1층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세 정도에서 조금 싸게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은 다 변제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5억 6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가격 정도보다 시세 정도에 입찰을 하면 5억 6천 이상의 받으면 임차인이 모두 보증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비 이런 거 없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기 때문에 명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부동산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뭐 뉴스가 발표됐다고 바로 막 시세가 옮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앞으로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전과는 좀 국면이 달라졌고 규제가 풀리는 쪽으로 되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가치 있는 물건 입찰을 해서 수익을 보는 방법도 있고 가치가 없지만 경매라는 이유로 싸게 낙찰되는 걸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